자, 오늘은 제3강입니다. 제3강. 오늘은 전번 시간에 예고해드렸듯이 유사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법 책들에서 흔히 유사관계대명사라고 지칭한 as나 the는 실은 아래 설명처럼 접속사 또는 전치사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관계대명사화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사란 말은 전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사입이라는 뜻입니다. 사입이. 즉 가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관계대명사에 준하는 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준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 예수부터 살펴봅시다. This is the same watch This is the same watch as I lost yesterday. 이것은 내가 잃어버린 시계와 같은 종류의 시계다 라고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same as가 오면 이것은 같은 종류가 같은 시계다 라고 해석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as가 지금 the same watch라는 선행사로 받는 관계대명사라는 거죠. 근데 as는 원래 관계대명사 용법이 없죠. 그래서 여기 as는 원래 전치사인데 원래는 다음과 같은 구문입니다. 자, this is the same watch as the watch which I lost yesterday예요. 그래서 이게 관계대명사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제 잃어버린 시계처럼 똑같은 시계다. 자, 원래는 이런 문장인데 지금 watch가 반복이 되고 있죠. watch가 반복이 되니까 뒤에 그 watch 생략. 그 다음에 명사가 없는 관사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관사도 생략. 그러면 또 which라는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요 선행사 전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선행사 없는 관계대명사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which도 생략. 그래서 결국 뭐만 남습니까? 이처럼 as만 딱 남아요. 그래서 as가 마치 관계대명사처럼 사용된다 그래서 유사관계대명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which가 빠져야 되는데 which 빠지고 as I lost yesterday라는 관계대명사처럼 보이는 절이 하나 남죠. 그래서 이거보다 유사관계대명사. 그래서 마치 as가 the same watch를 선행사로 갖는 관계대명사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요건 그냥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이것은 내가 어제 잃어버린 동일한 시계다. 그러면 요 same 대신에 very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very라는 말은 바로란 뜻인데 원래 very는 옛날에는 부사로만 쓰였는데 요즘 사전 보면 형용사로도 분류를 해놔요. 명사 앞에 very 다음에 명사가 붙어서 사용되니까 지금은 very가 형용사적 용법도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제 잃어버린 바로 그 시계다. 똑같은 시계다. 바로 그 시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at가 나오면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일물이다. 이것은 내가 잃어버린 바로 그 시계다. 그러니까 이리 내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as는 종류만 같은 시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 바로 앞 문장에 나온 that는 the same watch라는 선행사는 순수한 관계대명사 that예요. 그래서 same 대신에 very를 사용해도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몇 개의 문을 더 들어봅시다. 그러한 책을 읽어라. such as 이와 같은 그런 책. 그런데 원래는 those books which will benefit you죠. 그러면 너에게 이로움이 될 만한 그러한 책과 같은 그러한 책을 읽어라. 너에게 이로움이 될 만한 그 책들과 같은 그러한 책을 읽어라는데 복수가 반복이 되니까 생략. 명사가 없어지니까 지사 생략. 선행사 없어지니까 관계대명사 생략. 그래서 as만 남게 되죠. 자, 다음 문장 하나 더 보시죠. As many men as those men who came here were caught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죠. 자, 여기에 왔던 그 사람들 만큼이나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잡혔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잡혔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온 많은 사람들이 다 잡혔다. 그런데 여기서 맨이 지금 반복이 되니까 생략, 명사 없어지니까 지시사 생략, 지시 형용사니까 생략, 그 다음에 선행사 없어지니까 관계대명사도 생략. 그래서 예수만 남죠. 그래서 여기 온 많은 사람들이 다 잡혔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SS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앞으로 말할 건가? 아직 안 했나? 이 동급 비교의 SS는 여기 나오네요. 자, 동급 비교 구문에서 SS는 요 SS가 무슨 뜻인지 확실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동급 비교로만 알고 계시죠? 자, 그러지 마시고 요 S는 뭐뭐만큼의 뜻입니다. 그래서 정도 접속사예요. 그 다음에 요 S는 그 정도로라는 지시부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큰 만큼 그 정도로 크다 했는데 비동사하고 톨이 반복이 되니까 이 부분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I까지만 남아요. 그래서 he is as tall as I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S는 접속사하고 요거 S는 부사인데 여기 동사하고 동사 수로 부분이 생략이 되니까 마치 이게 전사처럼 보이는데 이건 원래 접속사예요. 그래서 여기 SS처럼 지금 여기 SS가 바로 그 S입니다. 여기 온 사람만큼 그 정도로 많은 사람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은 다 많이 잡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 문장 더 보시면 나는 그대로 갑니다. ASS 네가 가지고 있는 돈, 여기 지금 관계대명사절이죠. 이걸 꾸며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 그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인데, 자, 또 봅시다. 뭐니 반복이 되죠? 그래서 생략. 명사 없어지니까 관사 생략. 지시사나 관사는 좀 이따 설명하고, 일단, 그 다음에 선행사 없어지니까 관계대명사 생략. 그래서 예스만 남는 거예요. 자, 관사란 말은, 요 관자는 모자 관자죠?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그러면, 이 모자가 있으면 반드시 머리가 있어야겠죠. 이 머리가 명사가 이 머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자 안 써도 되죠. 근데 모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머리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명사가 없는 관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더만 나올 수 없죠. 물론 혹자는 더 풀어해서 가난한 사람들, 여기는 명사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은 뒤에 원칙은 people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플러스 명사가 복수 보통 명사가 된다라는 거 다 그런 문법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은 여기에 people이라는 명사가 생략이 됐을 뿐이지 관사가 people한 명사를 받는 일종의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없어지니까 관사도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 He says great poet는 어순 조심하십시오. 요거는 so 혁명의 어순인데 요 다음 강인가 요 다음 강인가에서 요 공부할 거예요. so 형어명. 요건 so 형어명이지. 형어명이고, great는, 서치 혁명의 어순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great예요. 그래서 그는 여지껏 살았던 그 어느 시인만큼 그 정도로 대단한 시인이라는 뜻인데, 자, poet 반복이 되죠? 그래서 poet 생략. poet 없어지니까 n이 있을 수가 없죠? n이 생략. 그 다음에 선행사 없어지니까 관계대명사 생략. 그래서, 이 OS가 마치 관계대명사처럼 여지껏 살았던 시인처럼 대단한 시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중 가장 위대한 시인이다라고 이제 의역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AS라는 관계대명사, 즉 유사관계대명사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관계대명사화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then을 보시죠. then도 AS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가져서는 안 된다. 많은 돈, 뭐보다 그들이 필요로 된 것보다. 그럼 실은 여기서 비교의 대상은 돈하고 돈이 비교가 돼야 되죠. 근데 여기는 절이죠. 주어 동사가 나오고 돈하고 비교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건 원칙적으로 비구문인데 이제 생략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장에 맞는 걸로 쳐지는 거죠. 자, 이 문장은 원래 어떤 문장이냐? 이런 문장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필요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데, 여기도 반복이 되니까 뭐니 반복 생략, 명사 없어지니까 더 생략, 선행사 없어지니까 관계대명사 생략. 그래서 된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된도 관계대명사를 된이 이러한 이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요. 말씀을 드려도 큰 무리가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된이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사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he's taller than I나 또는 he's taller than me를 쓰는데, 실은 요 than도 접속사입니다. 이렇게. 그는 내가 큰 것보다 더 크다. 자, 비교의 대상은 구조가 양쪽이, 비교되는 대상 양쪽이 똑같아야 돼요. 이것이 주어동사 처리면 뒤에도 주어동사 처리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비동사하고 비동사 톨이 반복이 되니까 이 부분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I만 남죠. 그런데 원래는 주격이 와야 되는데 than me 해서 목적격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he's taller than she is tall이라고 보면 이때도 is tall 빼고 she만 남죠. 그럼 이 she 대신에 me 쓴 것처럼 헛을 쓸 수 있냐? 아직은 이것은 사용하면 안 돼요. 자, 약정 속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자로는 이제 쓰기가 그렇고, 일반 사회에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맞다라고 통념화된 것들이 약정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돼지 족발이에요. 이 족도 발이고 발도 발인데 좀 반복이 되죠? 역전 앞도 마찬가지고, 앞에 두 번 나오죠? 그 다음에 한자도 뭐 설득을 유세할 때 세로 읽어야 되는 건데, 설득이라고 읽는 것이 정형화되어 버려서 그냥 설득이라고 그대로 읽는다라고 그 한문학자들도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복개공, 다리 위에다가 복개공사 하는 것도 원래는 부개공사로 해야, 덧을 붙여서 부개공사라고 해야 된다는데, 사람들이 복개공사 하니까 그럼 이걸로 그냥 하자. 그래서 틀린 것이 사회적으로 통념화되거나 정형화된 것을 약정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는 약정 속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영어에서. 근데 미 이외에 다른 주어의 경우에는 목적격이 들어가면 아직은 틀린 걸로 봐요. 아직은 틀린 것이 제가 한 20년 전에 공부할 때 그랬는데, 지금은 목적격을 쓰면 스트리트 잉글리시, 지금 속어까지는 아니고 인포말이다. 격식을 갖추지 않는 영어다. 인포말 잉글리시로 쓰긴 써요. 근데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미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비교급 말씀드릴 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접속사란 거죠. 그래서 방금 대미는 일상화됐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고, 그러면 다시 가서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는데 뭐니 반복 생략, 더 생략, 관계대명사 생략. 그래서 then, they, need만 나오죠. 그래서 children should not have more money than, 없어야 되는 위치. 없고 then, they need라는 문장이 됩니다. 여기 있구나. 그래서 then, they need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설명이 좀 시원찮으면 글로 풀어놓은 거 꼼꼼히 읽어보시면, 요거 보시다가 일시정지 시키셔갖고 보시고 또 넘어가고 그러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이제 이 then에 대한 예문을 몇 개 더 들어봅시다. 단어들을,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지 마라. 뭐보다? 필요한 단어들보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죠. 필요한 단어들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words 반복이 되니까 생략. 자, 그 다음에 명사 없어지니까 관사 생략. 선행사 없어지니까 관계대명사 생략. 그래서 then만 남아요. 자,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머릿속에 박혀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 은하수는 이루어져 있다. 더 많은 별들로. 근데 무슨 별? 어떠한 별들? 누구나가 셀 수 있는, 요것은 이제 우리라고 칩시다. 우리가 셀 수 있는 별들보다 더 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할 때. 자, stars 반복이 되니까 생략. 명사 없어지면 어쩐다? 관사 생략. 선행사 없어졌으니까 모두 생략. 관계대명사 생략. 그래서 then만 남아요. 그래서 then이라는 유사관계대명사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but는 이런 과정하고는 좀 달라요. as하고 then하고의 과정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문장 많이 보셨죠? There is no rule but has exceptions.
예외를 갖지 않는 규칙은 전혀 없다. 이렇게 되는데, but라는 걸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unless 봅시다. unless는 우리가 if, not를 라는 의미를 갖는 게 unless죠. 그러면 but는 이거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but는 관계대명사 플러스 부정어를 갖는 게 but입니다. 그래서 but를 생각하시면 unless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은 쉽게 개념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부정의 의미를 갖는 관계대명사다. unless는 부정의 의미를 갖는 조건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there is no rule that does not have exception. 그대로 시기하면 예외를 갖지 않는 규칙은 전혀 없다는데 that하고 not를 합쳐요. 그러면 but가 되겠죠. 그래서 but 되고 부정 없어지니까 부정문만 표현하는 do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강조하면은 명사 앞에 no를 붙이면 좀 강조가 되죠. 그래서 예외를 전혀 갖지 않은 규칙은 전혀 없다 해서 이것도 that하고 not라고 보고 없어지고 요것 대신에 but 써서 but has no exceptions라는 문장이 됩니다. 근데 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은 이 관계대명사 but는 이 but 앞에 있는 주절이 주문이 반드시 이처럼 부정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긍정문이죠. 이 but라는 유사관계대명사 앞에 그 주문이 반드시 이렇게 부정문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긍정문으로 되어 있으면, 자, 문제를 풀 수 없는 사람은 약간, 저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해석도 안 들고, there are some once but, 흑소서 여기서 안 읽어집니다. 문장이 잘못되면 제어가 안 돌아가요. 이제 그 말씀을 쉽게 이해를 못 하실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읽다가, 한글에서 문법상으로 뭔가 오류가 있거나 토시나 조사가 잘못되어 있는 거, 그 읽다 보면은 읽다가 잘 안 읽어집니다. 거기서 멈칫해지죠? 영어도 그래요, 어차피. 영어도 언어니까. 그런데 이제 제 자랑은 아닌데, 독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영어 많은 그 문장들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어떤 문법적인 틀에서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면 안 읽어집니다. 설령 읽어지더라도 머릿속에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문법을 우리가 독해를 좀 영리하게 하기 위해서 문법이라는 편법을 끌어들여서 지금 문법을 공부하는데 원래는 문법을 공부하지 않고도 독해만 열심히 하고 사전 열심히 보면 다 해석할 수 있고 영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문법이라는 편법을 끌어들이는 건데 그래서 이 앞에 but라는 관계대명사 앞에 나오는 주문이나 주절이 반드시 부정의 형태를 띄고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ome은 절대 못 써요. no는 써야지. 그래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ut 대신에 진짜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면 that could not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오늘은 좀 설명할 부분이 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막 사정없이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 막상 설명을 끝내고 보니까 20분도 채 안 걸렸네요. 자, 그래서 유사관계대명사 부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문법책들에서 단순히 그냥 아무 설명도 없이 유사관계대명사만 써놓고 yes, then, but 해서 예문 몇 개 들어놓고 이렇게만 설명하는데 유사관계대명사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유사관계대명사에 대한 개념이 훨씬 뚜렷하게 정리가 될 걸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자, 제 4강은 투투 또는 투투를 so that cannot으로 고칠 수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so that cannot이나 so that can 구문에서 소급 목적어라는 게 있어요. 이 소급 목적어라는 용어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다음에 목적어의 종류만 따로 골라서 쭉 정리해 드릴 겁니다. 뭐 보리 목적어도 있고 이중 목적어도 있고 동종 목적어도 있고 또 환유 목적어도 있고 그래서 목적어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간목, 직목 빼고도 간목, 직목은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고 그래서 목적어가 이런 목적어들이 있는데
이런 목적어들만 따로 골라서 소금 목적어가 포함시켜서 목적어 부분에서 다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때는 투투하고 소데캔나 소금 목적어인데 우리가 문법책에서 설명하는 투투하고 소데캔나하고는 성격이 다르게 설명이 되니까 다음 강의도 기대를 해 주십시오. 자, 제 세 번째 강의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